안녕하세요. SPI 고병기 편집장입니다. K-리츠 위클리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 2주 정도 긴 연휴 기간이 지났는데요. 9월 마지막 주 추석 연휴와 10월 9일 한글날 연휴 등으로 인해서 이제 2주 연속 긴 연휴가 이어졌고, 이렇게 이제 많은 시장도 그 기간 동안 좀 잠시 쉬어가는 그런 어떤 시간을 가졌는데요. 다만 이렇게 시장 관계자들은 이제 그렇게 마음이 썩 편하지는 않았을 것 같습니다. 이 연휴가 끝날 때마다 시장에 좀 부정적인 악재 뉴스들이 쏟아졌고 그 영향을 크게 받았습니다. 추석 연휴 기간 동안에는 이제 미국에서 고금리가 장기화될 것이다, 이런 우려가 계속해서 나왔고, 실제 이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상당히 가파르게 상승을 했고요. 그리고 또 한글날 연휴가 시작되던 10월 7일에는 이스라엘과 하마스 간의 이 전쟁이 또 이제 발발하면서 국제 정세가 요동쳤습니다. 이처럼 이제 금융시장과 지정학적 불확실성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리츠 시장도 하락세를 계속 이어갔고요. 지난주 20개 상장 리츠의 단순 평균 수익률은 마이너스 0.38%를 기록하면서 4주 연속 하락을 했습니다. 네. 리츠 시장에서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었던 이제 거시경제 지표를 보면, 이제 일단 미국의 9월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 발표가 있었습니다. 이제 CPI죠. 12일에, 현지 시간으로 12일에 이제 발표가 됐는데, 전년 동월 대비 3.7%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게 시장 전문가 예상치를 소폭 상회하는 수준이고, 네. 전월 대비로도 0.4% 상승해서 이제 상승폭 자체는 줄었지만 또 이것도 역시 시장 전문가 예상치는 상회하는 수치가 나왔습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거는 이제 미국 고용 시장의 어떤 그 강도를 알 수 있는, 현재 상황을 알 수 있는 미국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10월 첫 주 1일부터 7일까지 첫 주에 보면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0만 9천 건을 기록해서 한 주 전 대비로는 2천 건 늘어났지만, 월스트리트 저널이 집계한 시장 전문가 전망치 21만 건에 부합하는 수치고, 또 이렇게 이제 보면 9월 중순 이후로 4주 연속으로 이제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21만 건 아래에 머물러 있는데요. 이 자체를 보면 일단 여전히 이제 미국 고용시장 여건이 구직자의 우호적이고 노동시장 불균형이 쉽게 해소되지 않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럼 이제 소비자 물가 지수라든지 아니면 이제 노동시장 지표를 보면 여전히 이제 금리 인상 여부를 이렇게 확실하게 판단하기는 이제 어려울 정도로 여전히 이제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이런 가운데 또 이제 미국에서도 이 추가 금리 인상 여부를 두고 논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미국 연준이 공개한 이제 9월에 이제 연방공개시장위원회 회의죠. 그 의사록이 공개가 됐는데, 이 내용을 보면 이제 여전히 이제 대다수 위원들은 향후 회의에서 이제 기준금리를 한 차례 더 인상하는 게 적절하다라고 이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요. 물론 일부는 이제 추가 인상이 필요 없을 것으로 봤지만, 여전히 이제 물가 상승률이 2% 아래로 떨어질 것이라는 확신이 들 때까지는 통화 긴축을 유지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분간은 어떤 금리가 인상이 되지 않더라도 고금리가 장기간 지속될 것이다, 이런 얘기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제 보면 이제 시장 전문가들은 또 금리를 추가로 올리지 않을 것이라는 어떤 이런 얘기도 내놓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뉴욕 타임스가 최근에 이제 글로벌 투자자들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 연준의 연내 금리 추가 인상 가능성을 3분의 1 정도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추가로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미국의 경제 성장세도 이제 냉각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연준이 아무래도 금리 인상에 대해서는 신중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그동안 이제 최근 이제 가파르게 상승했던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도 지난주에는 다소 이렇게 좀 소강 상태로 접어들었습니다. 좀 진정되는 국면을 보였고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거시경제 지표들은 이제 여전히 이제 미국의 고용 상황, 그리고 물가, 거기다 최근에 이제 어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의 전쟁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시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역시 이제 다가오는 주에도 미국의 10년물 국채 금리 추이나 아니면 연준 인사들의 금리 관련해서 발언에 어떤 발언을 내놓을지에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개별 리츠를 좀 보겠습니다. 일단 지난주에는 전체 20개 리츠 중에서 12개 리츠가 하락하고 7개 리츠가 상승을 했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롯데 리츠라든지 ESR 캔들스퀘어 리츠 같은 시가총액 상위주들의 하락폭이 컸는데요. 사실 지난주에도 이 두 리츠가 하락폭이 가장 컸습니다. 롯데 리츠가 지난주에도 가장 크게 내렸고, 그 다음으로 이제 ESR 캔들스퀘어 리츠가 크게 내렸는데, 이번 주 역시 두 리츠 하락폭이 가장 크게 나타났고요. 롯데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이제 5.14%는 하락을 했습니다. 전주에는 이제 4.89% 떨어졌었죠. 네, 10월 들어서만 이렇게 되다 보니까 10월 들어서만 18.28%나 떨어졌고요. 뭐 이번 주 내내 이제 기관 투자자 매도세가 이어졌습니다. 특히나 이제 10월 13일이죠. 지난주 금요일인데 이 10월 13일 하루 동안에만 이제 이 4.07%나 내렸는데 거래량이 아주 폭발적으로 늘었습니다. 이제 118만 주가 거래되면서 이 상당히 이제 큰 폭을 내렸고요. 롯데리츠 같은 경우는 이제 지난 30일간 일평균 거래량을 보면 약 22만 주이기 때문에 13일 하루 동안 거래량이 평소에 대비해서 거의 5배 이상이나 됩니다. 네, 이처럼 투자자의 매도세가 이어지면서 롯데리츠는 사상 처음으로 주가가 2,000원대로 내려앉기도 했습니다. 네, 상당히 이제 부진한 모습이 계속되고 있고요. 결국 이제 롯데리츠가 이렇게 부진한 이유는 리파이낸싱 이슈가 계속된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뭐 자금 조달 이슈가 이제 올해 내내 이제 발목을 잡고 있는 모양새인데요. 롯데리츠 같은 경우에 상반기에 이제 6,580억 원 규모의 리파이낸싱을 진행을 했는데 리파이낸싱 후에 이제 조달 금리가 1.5%포인트 상승을 하면서 이제 이자 비용이 이제 증가했고 배당 감소가 불가피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지난 8월에 이제 9기 2023년부터 1월부터 6월까지죠. 배당금을 이제 주당 109원으로 확정했다고 발표를 했는데 이 전기에 이제 143원에 비해서는 23.7% 줄어든 규모입니다. 네, 근데 이게 끝이 아니죠. 사실 롯데리츠는 또 올 하반기에도 3,910억 원 규모, 그리고 이제 내년 상반기에도 2,050억 원 규모의 이 리파이낸싱을 추가로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당분간 이런 리파이낸싱 리스크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ESR 캔달스퀘어 리츠도 3.45%나 내렸는데요. 전주에 이제 마이너스 4.23% 내린 바 있죠. 전주에 이어서 이번 주에도 큰 폭을 하락을 해서 또 롯데리츠에 이어서 이제 다음으로 크게 하락한 리츠가 됐는데요.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29일 연속으로 외국인들이 ESR 캔달스퀘어 리츠를 내다 팔고 있고 이런 부분들이 주가 하락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최근에 뭐 ESR 캔달스퀘어 리츠 같은 경우에는 상장 당시부터 투자자로 참여했던 블랙록이 지분을 줄였다고 이렇게 공시를 하기도 했죠. 네. 그리고 롯데리츠와 ESR 캔달스퀘어 리츠 외에는 이제 미래에셋 자산운용이 운용하는 두 개의 상장 리츠인 미래에셋 맵스 리츠와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의 주가 부진이 좀 눈에 띄었는데요. 미래에셋 맵스 리츠 같은 경우에는 한 주 동안 1.57% 하락을 했고 또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1.52% 내렸습니다. 이 중에서 특히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어떤 미국 텍사스에 위치한 텍사스 주에 위치한 이 물류센터 신규 자산을 편입하기 위해서 유상증자를 추진한다고 발표를 했고 또 주가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2.95% 내린 데 이어서 이번 주에도 크게 내리면서 약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이제 현재 어떤 시장 상황과 금리 그리고 어떤 여러 가지 상황을 감안했을 때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의 유정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우려가 되게 상당히 높은 상황이고 또 이 상당히 이렇게 좀 불만도 많은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 이슈가 어떻게 전개될지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반면에 이제 상승한 리츠 같은 경우에 중에서 좀 눈에 띄는 리츠는 신한서부 T&D 리츠가 있고요. 신한서부 T&D 리츠 같은 경우에는 기관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이어지면서 한 주 동안 2.28% 올라서 가장 큰 폭으로 상승을 했습니다. 이 신한서부 T&D 리츠 같은 경우에는 코로나19가 끝나면서 이제 호텔 펀더멘털이 개선되고 있고 또 최근 나인트리 호텔 동대문을 편입하면서 배당률 개선을 기대할 수 있어서 이런 점들이 전반적으로 어떤 실적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다 이런 좀 전망들이 나오고 있고 주가도 상승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 이 신한서부 T&D 리츠 같은 경우에는 현재 강화문에 있는 G타워 여기는 이제 신라스테이 강화문이 있는 이 복합 자산인데요. 오피스와 호텔이 섞여 있는 자산이고 이 자산을 인수하기 위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되어서 이제 인수를 추진하고 있죠. 다만 아직까지 이게 인수가 확정됐다고 보기엔 좀 힘든 게 현재 이제 시장의 유동성이 너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이제 인수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좀 상황을 지켜볼 추이는 있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지난주에 이제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이제 전주에도 이 소식을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전주에는 10월 10일 날 이렇게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가 비전 2030을 발표할 거다. 이렇게 이제 전해드렸고, 이번에는 좀 많은 변화가 있을 것 같다. 이렇게 예상을 했는데요. 이 그러니까 한글날 연휴가 끝나자마자 10월 10일 날 이렇게 비전 2030을 발표를 했고,
실제로 이제 이 내용에 보면 상당히 이제 많은 변화가 담겨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비전 2030은 이제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가 2년 만에, 거의 2년 만에 낸 어떤 이제 장기 성장 전략 보고서죠. 2021년 7월 1일 이후에 두 번째로 낸 장기 성장 전략을 담은 보고서이고, 이번에는 이제 보면 기존의 토지 플랫폼을 넘어서 앞으로 이제 오피스라든지 코리빙, 그리고 산업, 인더스트리얼 섹터 같은 투자 섹터 다변화, 그리고 코어 전략과 재간접 투자, M&A 등으로 투자 전략 다변화를 추구하겠다, 깨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많이 발표를 했고, 뭐 사실 그간 SPI에서도 많이 다루었던 내용인데, 참고로 이제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의 첫 오피스 투자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에 위치한 마제스타 시티 타워 1이 될 가능성이 크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코랑코 자산 신탁에서 인수를 하고 있고, 여기 우선주로 한 200억 내외로 투자할 예정입니다. 네, 뭐 이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 전략 변화는 이제 뭐 규모를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어떤 방향성에서 이제 나온 전략으로 보이는데, 뭐 투자자들이 제기할 수 있는 질문들도 몇 가지 있습니다. 뭐 일단은 이제 재간접 전략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리츠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어떤 시각이 많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왜 선택했는지, 그리고 앞으로 이제 이런 오피스 같은 걸 많이 담다 보면 아무래도 이해관계자, 뭐 코랑코 신탁이죠. 이해관계자가 거래를 하게 되는 경우도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 어떤 프로세스를 진행할지 등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게 투자자한테 제시를 해야 나중에 추후에 불필요한 오해가 안 생기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개인적으로는. 네,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가 이번에 이제 비전 2030을 발표했는데, 아마 조만간 신규 자산 편입, 아까 말씀드린 마제스타 시티 타워 1이라는 오피스 편입도 발표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그때 이제 투자자들한테 어떤 식으로 왜 하는지, 그리고 어떤 투자 프로세스를 거쳤는지, 이런 점들을 좀 이렇게 상세히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보면 지금 리츠들의 어떤, 지난주에 얘기 드렸지만 신뢰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불신에 대한 이슈가 생기고 있는데, 최근에 SK 리츠가 이제 계열사 자산을 편입하면서 좀 이슈가 됐고, 그리고 또 미래에셋 글로벌 리츠 같은 경우에도 시장 상황이 아주 안 좋은데 이제 무리한 유상증자를 추진한다는 평가를 받으면서 또 많이 이렇게 이 신뢰가 많이 훼손됐거든요. 또 특히나 이제 해외 자산 담은 리츠도 비슷한 상황이고요.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는 사실 그동안 잘 운용을 해왔습니다. 상당히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리츠인데, 또 이번에 이제 같은 이제 AMC가 인수하는 자산에 투자를 참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오해를 살 수도 있고, 좀 충분한 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 사모 시장에서 이 거래가 되는 것들이 앞서 말씀드린 이제 코랑코 라이프 인프라 리츠의 이제 마제스타 시티 타워 1처럼 또 이렇게 상장 리츠와 연결되는 사례들이 종종 보입니다. 네. 이 뭐 대표적인 게 삼성 STS 타워인데요. 이 삼성 STS 타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지금 뭐 KB자산운용이 이제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KB자산운용 인수를 하려고 하고 있고, 이제 매각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보면 이번 달 말 10월 말 정도에 아마 매각이 딜 클로징이 끝날 것 같은데, 이 자산에 이제 NH 프라임 리츠가 과거에 투자를 했었죠. 이제 150억 원 정도를 투자를 했는데, 이번에 이제 뭐 매각이 끝나면 투자를 회수하게 되고, 이 150억 원 플러스 또 시세 차익을 얻게 되는데, 일단 시세 차익 같은 경우에는 NH 프라임 리츠가 특별 배당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다만 이제 150억 원에 해당하는 이 투자 원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재투자를 진행할 예정인데요. 뭐 NH 프라임 리츠 같은 경우 현재 매물로 나와 있는 여러 가지 오피스 우선주뿐만 아니라, 그리고 이제 투자 시기와 해주 시기를 고려해서 또 이 계속해서 자산을 사고 팔고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걸 고려하면 뭐 2021년이나 2022년 뭐 이때, 아니면 2020년 이때 이제 투자를 했거나 셀다운 안 된 자산까지 이제 인수를 해서 또 투자를 하겠다, 이렇게 이제 밝힌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또 이 삼성 STS 타워 거래가 되면 NH 프라임 리츠가 이 재원을 어떻게 활용할지도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K리츠 위클리 전해드렸습니다. 고맙습니다.